힙디. 원래 우리 윙즈 애들은 전부 다 인하공업 전문대학 기출 질문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다뤘는데 우리 면접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모인 김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썼던 준비해놨던 답변을 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초안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첨삭해줬던 거 답변 한번 펼쳐보실게요. 먼저 자, 첫 번째로는 AI 시대에 필요한 서비스인의 능력. 이 질문은 뭐 AI 시대에 서비스인으로서 무엇을 갖추어야 하냐, 어떤 걸 해나가야 하냐, 혹은 AI 시대에는 뭐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가, 굉장히 다양한 기출 질문들로 변형돼서 많은 학교에서 다루고 있고, 실제로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성인들의 항공사 면접 기출 질문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이 기술 중심의 시대에서도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의 본질을 아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질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뭘로 푸냐?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풀어나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저의 수업을 듣기 전에 써왔던 초안을 보면 전부 다 공감이라는 문장 하나로만 풀어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맞죠? 네. 공감을 그 문장 하나의 슬로건만 있고, 보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증거, 상황에 대한 설명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첨삭을 그쪽 방향으로 맞게 도와줬던 거기도 해요. 이 질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이나 공감, 감정 읽기와 같은, 혹은 윤리감 같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스킬을 여러분들의 경험과 연결해서 증명해주기만 하면 이 답변은 굉장히 쉽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각각 가지고 있는 소프트 스킬에 뭐가 있는가 생각해보고, AI가 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스킬을 여러분들의 경험과 직접 접목시켜서 풀어내주기만 하면 되는 답변입니다. 굉장히 쉬운데 AI라는 게 들어가면 조금 어렵게 느끼다 보니까 풀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면 좋을 만한 문장으로는 선생님이 첨삭해줬던 친구 한 명 답변 한번 들어볼게. AI가 빠르게 발전하더라도 서비스 측에서는 공감력과 상황 판단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기계는 데이터 기반으로 답을 내리지만 사람은 감정과 상황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경험 가지고 나열해 주시고, 공감 혹은 상황 판단력, 아까 말했던 윤리감 등 여러분들의 소프트 스킬이 드러나는 경험을 나열을 해주시고, 마무리로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하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이 모든 것들의 장점이 접목된 어떤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답변을 구성했을 때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요, 내가 공감과 판단을 둘 다 언급을 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사례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즉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던 필살기 경험이 들어가 있는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AI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포기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다음 무조건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기술을 부정해버리거나 이런 식의 답변도 위험합니다. 너무 공감이, 기술도 발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짱이다, 공감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언급하기보단 마지막 체크리스트로는 AI의 장점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두 접목시켜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갔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넘어갈게요. 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객실 승무원이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우리 이거 보통 뭘로 풀어요? 필살기. 그렇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경험과 역량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햅디윙즈 답변 구조 5단계 다 들어가 있는 필살기로 이걸 풀게 되겠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예전에 니네들이 했던 실수들을 돌이켜 봤을 때는 단순히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어필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 질문은 얼마나 내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즉 여러분들이 기내에서 이 사람에게 우리 승무원의 책무, 업무, 직무를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나중에 투입되는 객실 승무원이 됐을 때 어떤 식의 업무, 어떤 식의 나의 행동으로 이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설명이 돼야 되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소연이가 나한테 물어봤던 게 선생님 근데 매번 모든 답변에 다 포부가 들어가면 안 되나요? 계속 제가 나중에 승무원이 된다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 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유는 항공과 면접이에요. 항공과를
졸업하면 이제 승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승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빠삭하게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는 지원자다라는 걸 면접에서 드러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계속해서 이 구조로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누누이 선생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답변 시간은 각자 해봤자 최대 5분도 안 되잖아요. 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로, 이 목표, 이 직무에 대한 이해력을 보여주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준비한, 제가 나중에 승무원이 된다면 이 문장으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그 포부가 너무 반복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기에는 면접 시간이 굉장히 짧다. 그래서 걱정 없이 여러분들의 만능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만능 문장 다 한 번씩 언급을 해줬을 거야. 매번 이러이러한 문장들이 들어가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문장들 속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태도와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질문에서든지 활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세 번째로는 최근 항공산업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 한 가지인데, 이거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늘 빠져 있거든? 근데 뭐냐면 너네들이 이미 알아. 그리고 사실 이건 내가 내 학생들, 이렇게 선생님 앞에 온 친구들한테만 알려주고 싶은 거기도 해요. 뭐냐면 답변에 여러분들의 꼭 넣으라고 했어. 기억나죠? 네. 어떤 기사를 알게 됐다라는 식으로 꼭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야. 그런 것만 들어도 각 항공과 교수님들께서는 이 친구가 얼마나 검증이 완료가 됩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문장으로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기사를 통해서 내가 단지 재밌게 봤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소개만 하고 인상 깊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됐고 어떤 사고를 새롭게 내가 다지게 됐다라는 걸 어필을 해줘야 되고요. 이 기사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나 긍정적인 흐름이 생겼다라고 어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주로 이야기하는 좀 써먹기 좋은 항공 뉴스는 기내식 항공유 변화, 환경 관련된 것들, LCC에서 하는 어떤 많은 기내 특화 서비스 같은 것들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만 봐도 내가 이거를 보고 그 회사가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그걸 재밌게 읽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떠한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다. 내가 나중에 이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이 된다면 내가 이렇게 모아둔, 내가 큐레이션한 그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승객들에게 어떤 식의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나만의 목표와 의지가 생겼다라고 어필해 주시면 여러분들 이 답변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하는 답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심지어 이 질문들은 뭐냐면 각 학교에서 우리 이거 중점적으로 볼 거야 라는 거고요. 이것들만 봐도 우리가 문제를 보면 항상 답이 나와 있어. 두 번째 거 봐봐.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고, 내가 이 직무와 관련된 나의 역량이 어떤 것들이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 문항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줄 아는가에 대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답변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어야만 해. 그래서 구조를 아까 선생님이 그렇게 알려줬던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아까 생활습관, 내가 이거 하나 문장 넣으면 검증하는데 끝이다 라고 했던 것들, 이 친구에 대한 기대 가치를 충족을 시켜주는 거죠. 이 문항만 봐도 이걸 검증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너네들이 알아야 되고, 그거를 너네들이 그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답변을 완성을 해야 돼요. 생각 없이 그냥 기사 아무거나 뉴스 검색해서 찾아서 이거 좋다 해서 하나 써먹고 인상 깊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다소 구시대적이라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이 또 경쟁률을 갖춘 친구들이 돼야 할 거 아니야, 면접장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문항들, 문장들, 그리고 어떤 포인트들 반드시 넣어서 준비하시고, 그걸 얼마나 잘 또 전달하고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면접의 결과가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네.